6월 13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어제 아침 지진 경보에 많이들 깜짝 놀라셨죠? 규모는 4.8, 이례적으로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 어제 오늘의 지적은 아닌데 경주, 포항 지진을 겪고 나서야 전국 단위의 단층 조사가 시작됐다는 걸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어제의 지진은 올해 들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을 통틀어서도 9번째 규모였고요. 지진이 나면 단층 조사를 꼭 해야 합니다. 원인 분석을 해야 예측이라든지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2016년에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을 겪은 뒤에 전국적인 단층 조사 계획이 세워졌고, 그런데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전북 지역에 대한 단층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지진이 잦았던 영남과 인구가 몰린 수도권은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지진 피해가 적었던 호남과 충북은 조사가 미뤄졌는데요. 12년 뒤인 2036년이 돼서야 호남권 단층 조사가 마무리될 거라고 합니다. 기상청도 숨은 단층 조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지진을 피할 수가 없다면 피해를 줄이기라도 해야겠죠. 더 적극적인 단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짚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닷새 뒤인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했죠. 새 생명을 위해서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140곳의 분만병원이 속해 있습니다. 협회 차원의 지침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상훈 사무총장과 임원들은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분만은 필수 의료이고 산모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학병원들도 18일에 분만실은 정상 운영하는데 동네 분만병원이 휴진할 이유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산과 전문의는 크게 부족합니다.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들이 1년에 100명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요. 산과 전문의 왜 부족할까요? 오성우 청정은 소송 부담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신생아 뇌성마비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걸린다고 하면 1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산과 전문의 10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산과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분만 의사는 창살 없는 감옥 생활 같아서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진단하는데요. 의정 갈등의 현실 속에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분만 의사의 이야기, 마음 무겁게 다가오는 기사였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AI 스마트폰 경쟁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AI 지각생으로 불리던 애플이 A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삼성도 이에 지지 않겠다는 각오인데요. 애플 출신의 임원을 영입하면서 경쟁은 본격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성형 AI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주자는 삼성전자입니다. 보시면 글로벌 톱5 가운데 1, 2, 3위가 모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고요. 새 점유율을 합치면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 뒤를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도 참전하면서 AI폰 삼국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애플은 AI 기능의 확대를 설명을 하면서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AI 아이폰 판매가 늘어날 거란 전망에 오늘 애플의 주가는 장중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북미 AI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의 수장은 애플 임원 출신의 대화형 AI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고요. 삼성전자와 샤오미, 애플까지 올가을 AI 스마트폰 경쟁에서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스마트폰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점점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층의 한 70% 정도가 음식 배달 앱을 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다가 당황하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키오스크를 써본 고령층은 57%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보다 11%가 넘게 늘어난 거긴 한데 쓰기 어려운 건 여전합니다. 키오스크를 처음 접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골라야 하는 선택상은 복잡하고 용어는 어렵죠. 헤매고 고민하는 사이에 내 뒤로 줄줄이 사람들이 기다린다면 어르신들은 얼마나 눈치가 보일까요? 결국 주문을 아예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도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모바일로 상품을 사본 고령층은 38.4%, 10명 가운데 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교통 서비스 예약이나 민간 인증서 발급, 민원 세금 처리를 해봤다는 응답은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네, 이번 결과는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또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체험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올해에도 사랑벌레, 러브버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징그럽다고 그런데 해충제를 뿌리지는 말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암수가 함께 붙어 다녀서 붙여진 이름인 러브버그, 정식 명칭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입니다. 가게 쇼윈도나 베란다 방충망까지 빼곡하게 붙어있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서북부와 고양시 쪽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작년에는 서울 남동부와 경기 남부에서도 관찰이 됐습니다. 더 빨리 찾아온 온난화 때문에 이번 주말에 러브버그 대발생이 관측될 거라고 합니다. 외양은 다소 좀 징그러울지 몰라도 러브버그가 사람을 물거나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오히려 생태적으로는 익충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대량으로 나타날 경우 지자체에선 퇴치법으로 물 뿌리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라고 하죠. 해충제 말고 물 뿌리기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 1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